안녕하십니까? 노년내과 전문의 김정수입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연구하는 의사로 살아온 지 어언 40여 년. 그 세월 동안 제가 매일같이 마음에 새기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시간의 질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채널을 찾아주신 귀한 걸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저속노화, 즉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는 저속노화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관리와 하루 생활 루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50대부터 80대까지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계시거나 혹은 원숙한 노년의 지혜를 쌓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께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오늘부터 내 몸을 더욱 아끼고 돌보겠다는 능동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 길에 작은 등불 하나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치 오랜 친구의 다정한 조언처럼 혹은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것처럼 편안하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다면 저 김장수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만드는 저속노화 실천법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실까요? 우리의 하루는 아침 해와 함께 시작됩니다. 저속노화를 실천하는 하루 역시 이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결이 달라집니다. 저는 아침을 내 몸과 다시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라 부릅니다. 밤새 편안히 쉬었던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깨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정성껏 채우는 시간이지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진 않으신가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급격한 자세 변화가 어지럼증이나 낙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면 잠시 누운 채로 천천히 심호흡을 해보세요. 밤새 굳었던 몸을 인지하고 부드럽게 손목, 발목을 돌려줍니다. 그 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바로 물 한 잔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수분을 많이 빼앗깁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은 혈액순환을 돕고 장 운동을 촉진하며 몸속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작이 됩니다. 마치 마른 화분에 물을 주듯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생기를 불어넣는 의식과도 같지요. 이때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따뜻한 허브차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아침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당 조절이 어렵고 점심에 과식할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저속노화 아침 식단의 핵심은 균형과 소화 용이성입니다. 첫째, 통곡물을 잊지 마세요. 귀리와 통밀빵, 현미밥 등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둘째, 양질의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삶은 달걀, 두부, 그릭 요거트 또는 부드러운 생선 한 토막도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세포 재생에 꼭 필요합니다. 셋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곁들여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보충해 주세요. 이때 너무 차가운 과일보다는 상온에 두었다 드시거나 살짝 데친 채소가 소화에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한 지방도 소량 챙겨주세요. 견과류 한 줌, 호두, 아몬드 등이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은 뇌 건강과 세포막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장수 귀리죽, 따뜻하게 끓인 귀리죽에 잘게 썬 사과나 바나나, 그리고 호두 몇 알을 넣어 드셔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만점입니다. 간은 최소화하시고요. 단백질 듬뿍 두부 스크램블 으깬 두부에 다진 채소, 파프리카, 양파, 버섯 등을 넣고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세요. 달걀을 한두 개 추가해도 좋습니다. 피해야 할 아침 식사는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이나 빵,
가공 주스, 기름진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소화에도 부담을 주어 아침부터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식사를 마치셨다면 잠시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느껴보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벼운 아침 운동을 추천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국민체조나 어르신들을 위한 스트레칭 영상을 보며 10분 정도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허리 가볍게 숙이기, 무릎 관절 부드럽게 움직여주기 등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깨우는 동작 위주로 해주세요. 아침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하루 종일 몸을 가뿐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침을 든든하게 시작하셨다면 이제 낮 동안에는 그 에너지를 슬기롭게 사용하고 또 보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낮은 우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에너지가 고갈되거나 잘못된 습관으로 몸에 부담을 주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점심은 오전 동안 소모한 에너지를 보충하고 오후 활동을 위한 힘을 얻는 중요한 식사입니다. 저는 점심 식단을 구성할 때 무지개 식판을 떠올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등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를 충분히 담고 여기에 질 좋은 단백질과 통곡물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죠.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당근, 가지, 토마토 등 최소 서너 가지 이상의 채소를 드세요. 생채소도 좋지만 소화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살짝 데치거나 볶거나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소 속 풍부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은 장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1등 공신입니다. 기름기 적은 살코기, 껍질 벗긴 닭고기,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등 두부, 콩류 등을 100에서 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 탁월합니다. 현미밥, 잡곡밥, 통밀빵 등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에너지를 꾸준히 공급받으세요. 밥 양은 평소 드시던 양의 2에서 3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찌개나 국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맑은 국을 선택하시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식사하실 때는 한 입에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 천천히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과식을 막아줍니다. 또한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소화액 희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후 30분쯤 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바로 앉거나 눕기보다 10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거나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낮 동안에는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등 몸을 움직여 주세요. TV를 보실 때도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좋습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는 관절에 부담이 적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15에서 20분 가벼운 아령 운동. 작은 물병을 들고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각 팔 운동을 10에서 15회 2세트.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는 하체 근력 강화에 좋습니다. 10회 2세트 해줍니다. 균형 운동은 한 발로 벽이나 의자 잡고 시작합니다. 눈 감고 제자리 걷기 등은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각 30초씩 모든 운동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분들과 함께 공원을 걷거나 가벼운 체조 교실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출출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과자나 빵, 달콤한 음료 대신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제철 과일 사과 반쪽,
바나나 반개, 방울토마토 대여섯 알, 견과류 아몬드 대여섯 알, 호두 한두 알, 플레인 요거트, 삶은 고구마 작은 것 반개 등.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마셔주세요. 하루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맹물이 싫으시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 또는 카페인 없는 허브차, 캐모마일, 루이보스 등도 좋습니다. 단, 신장질환 등이 있으신 분은 주치의와 수분 섭취량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혈당 조절, 항산화, 항염증. 첫째,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법입니다. 흰쌀밥, 흰빵, 국수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만듭니다. 이럴 땐 우리 몸은 인슐린을 마구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 애쓰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염증이야말로 노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곡물, 예를 들면 현미, 귀리, 렌틸콩, 퀴노아 등을 기본 탄수화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대로 드시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둘째는 항산화 음식 섭취입니다. 몸속 세포는 매일 활성산소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블루베리, 아보카도, 녹차, 브로콜리, 토마토, 견과류, 올리브유. 이런 식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지켜주는 노화 방패입니다. 셋째, 항염증 식단입니다. 가공식품, 설탕, 인스턴트 음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 염증을 일으켜 몸속 장기와 관절, 혈관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두부, 된장, 미역, 고등어, 들기름, 생강, 마늘 등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는 염증을 줄이고 몸을 안정시켜줍니다. 해가 저물고 저녁이 찾아오면 우리 몸도 서서히 하루를 마무리하고 휴식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의 생활 습관과 수면의 질은 다음날 컨디션은 물론 장기적인 건강과 노화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 식사는 가급적 잠자리에 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하거나 과식하면 소화기관이 밤새 쉬지 못하고 위산역류나 수면 방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녁 메뉴는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이 적은 음식이 좋습니다. 흰살 생선찜, 두부 요리, 닭가슴살 수프 등 익힌 채소나 나물, 채소를 듬뿍 넣은 맑은 국이나 죽,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이 소화 흡수에 용이하고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버섯 들깨탕과 현미밥 소량은 저녁 식사로 좋습니다. 버섯과 들깨는 면역력 강화와 장 건강에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채소 듬뿍 닭가슴살 온죽은 영양도 챙기면서 속도 편안한 훌륭한 저녁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격렬한 활동보다는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거지나 집안 정리, 조용한 음악 감상, 가족과의 대화 등 특히 자극적이거나 긴장감을 유발하는 프로그램은 피하고 시청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도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줄여주세요. 화면의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 수면을 방해합니다. 따뜻한 물 샤워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뜨겁지 않은 38에서 40도 정도의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종이책을 읽는 것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5분, 10분 정도의 짧은 명상이나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질 좋은 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잠자리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고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를 활용하세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약간 서늘한 느낌으로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숙면에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해 적정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도 코와 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몸을 잘 지지해주고 통기성이 좋은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생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혹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깨신다면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기보다 잠시 일어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다가 다시 잠을 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낮잠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자더라도 오후 3시 이전에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밤잠에 영향을 덜 줍니다. 지금까지 조속노화를 위한 식단 관리와 하루 루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당장 다 실천해야겠다는 의욕이 샘솟으시나요? 아니면 너무 많고 어려워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시나요? 괜찮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시든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담감이 지속적인 실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속노화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은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것, 혹은 가장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딱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혹은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처럼 말입니다. 그 한 가지를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성공이 주는 성취감을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속노화 식단과 생활 루틴을 실제로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0세 주부 이정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늘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시며 집안일을 바쁘게 하셨지만 몇 달 전부터는 무릎이 자주 붓고 피로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고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제안한 건 간단한 식단 교체였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반 공기, 아침엔 블루베리와 견과류, 점심 후엔 15분 산책을 더하셨죠. 그리고 자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복식 호흡 5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3개월 후 이정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릎 통증이 덜해졌고 무엇보다 마음이 덜 불안해졌어요. 몸뿐 아니라 마음의 컨디션까지 회복된 것, 그게 바로 저속노화 루틴의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6세 정남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셨습니다. 낙이 없고 기운도 없고 밤잠도 자꾸 깨고 딱히 아픈 데는 없지만 사는 맛이 없다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권한 건 하루 30분 걷기, 그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근처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돌기. 그리고 아침 식사는 고구마와 삶은 달걀, 녹차 한 잔으로 바꿨습니다. 한 달 후 김남수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햇빛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 몰랐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63세 직장인 여성 박경자 씨입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불면증, 불안, 피로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먼저 아침에 햇볕 10분 쬐기, 점심엔 저염 두부와 나물 식단, 잠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종이책 10분 읽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낮은 강도의 요가를 시작하셨죠. 3개월 후 박경자 씨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전보다 감정이 덜 흔들리고 잠도 조금씩 좋아져요. 무기력했던 기분이 서서히 사라지는 게 느껴져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아주 거창한 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끼, 단 10분 걷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몸이 반응합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노화의 속도를 서서히 늦춰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보고 계신 당신도 오늘 저녁 식사 한 끼만 바꾸고 내일 아침 10분만 걸어보고 잠들기 전 5분만 숨을 고르는 시간만 가져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속 시계는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식단은 천천히 오르는 혈당을 기준으로 바꾸세요. 수면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7시간 이상 숙면 필수입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걷기, 주 2회 근력 자극, 마음 루틴은 조용한 호흡 10분 극의 노화를 늦춥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저속 노화의 핵심 루틴입니다. 여러분, 늙는 건 자연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복잡하지도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작게 시작하세요.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구체적인 실천의 길이 되셨다면 저는 정말 기쁩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 생활 환경이 모두 다릅니다. 제가 제안드린 방법들이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맞는 방식과 속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안한지, 어떤 운동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스스로 관찰하고 조절해 보세요.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일이 생겨 운동을 거르거나 어쩔 수 없이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오려는 의지입니다. 저속 노화는 숙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즐거운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고 꾸준한 운동으로 활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며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기억하십시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매일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실천, 저속노화 식단 관리와 하루 루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이 들어가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매일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바로 1년 후,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의 내 모습을 결정짓는 것이죠. 저속노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초록빛을 더하고 일상에 즐거운 움직임을 불어넣고 마음에 평온한 휴식을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빛나는 오늘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제가 항상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건강한 지혜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년내과 의사 김장수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